형은 PC방 가는데 나는 왜 안 돼? 라고 울먹이는 아들을 보면 부모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동생은 똑같이 해줘야 한다며 불공평하다고 차별이라며 이야기를 할 경우 많으시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똑같은 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형이 누리는 자유는 그동안 스스로를 통제하며 쌓아온 책임의 결과물임을 설명해야 해요. 한나 아렌트는 형제가 서로 다른 세계임을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싸움, 자기 주장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배워가는 소중한 정치적 훈련인 셈인 거죠. 부모는 판사가 아닌 지혜로운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평등을 가르쳐 주세요. 자, 이제 본 영상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배워봐요. 형제자매 간의 다툼, 이거 정말 끝이 없죠. 매일 반복되는 전쟁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영원한 숙제를 좀 다른 렌즈, 그러니까 바로 철학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내가 부모인지 심판인지 헷갈릴 때 없으세요?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아이들 싸움에 휘슬 불다가 그냥 진이 쭉 빠져버리는, 바로 그 기분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마다 꼭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죠. 바로 불공평해. 정말 전 세계 아이들 공용어 아닌가요? 이 한마디에 사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모든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부모의 함정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아이들을 돕겠다는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가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보통 아이들이 싸우면 부모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딱 세 가지를 하려고 해요. 첫째, 누가 옳고 그른지 판결을 내리고, 둘째, 뭐든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고, 셋째, 이 시끄러운 상황을 그냥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죠. 근데 바로 이 세 가지 접근 방식에 생각보다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판사 대신에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똑같이 재는 회계사가 아니라 아이들 각자를 키우는 정원사가 되는 거고요. 갈등을 덮어버리는 지우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코치로 말이죠. 어떠세요? 확 와닿지 않나요? 아니, 근데 말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 가족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튼튼한 철학적 기둥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개별적 공정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정함, 그러니까 모든 걸 똑같이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공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정함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필요, 나이, 그리고 성향에 딱 맞게 다르게 대해주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와, 저는 이 문장이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사랑하는 거란다. 이 말 한마디,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이건 실생활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첫째, 그냥 대놓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둘은 나이도 다르고 지금 필요한 것도 다르잖아 하고요. 그리고 둘째,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똑같이가 아니라 너한테는 이게 필요하고 동생한테는 저게 필요해서 이렇게 그 고유한 필요에 맞춰 설명해 주는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임무는 누가 먼저 그랬냐 하고 범인을 색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다시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판사가 돼서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지게 만들면 진 아이 마음속엔 뭐가 남을까요? 억울함, 복수심 같은 거겠죠? 그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누가 잘못했는지 가리려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 둘이 다시 얘기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고 싶은 거야. 라고요.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팁이 있어요. 입에 딱 붙어있는 그 질문, 누가 먼저 그랬어? 이 질문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이 어땠어?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말해줄래?
질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에요. 바로 갈등을 교실로 보는 겁니다. 아이들 싸움 그거 그냥 시끄럽고 빨리 치워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느껴지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바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훈련장이라는 거죠. 이 민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집은 안전하게 싸우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작은 사회이다. 그쵸. 바로 이 가장 작은 사회에서 연습한 것들이 나중에 아이가 더 큰 사회에 나갔을 때 진짜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중한 교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두 단계가 있어요. 첫째, 아이들 싸움을 야, 너희들이 같이 풀어야 할 퍼즐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모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둘 다 조금씩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도록 살짝 힌트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정치적 지혜를 가르치는 진짜 멋진 방법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했으니까 이제 이걸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정말 집집마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바로 그 문제, PC방 갈등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형은 친구들이랑 PC방에 가도 되는데 동생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자리에서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뭐라고 외치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자,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첫 번째 철학 카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입니다. 동생이 불공평해 하고 소리칠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말이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조금씩 얻는 보상 같은 거야. 즉, 형은 그동안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큰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죠. 논리적이죠? 두 번째 철학 카드도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의 관점인데요. 동생이 막 엄마 아빠는 그냥 나 미워서 그러는 거지 하고 비난할 때 써볼 수 있어요. 아니야. 권리라는 건 말이야. 집 밖의 공적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생기는 거란다. 라고요. 그러니까 PC방 같은 곳에 혼자 가는 건 그만큼 스스로를 보호할 힘, 즉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새로운 접근법들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장기적인 선물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했던 갈등을 최고의 교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떠올려 보죠. 집은 안전하게 싸우고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작은 사회이다. 결국 우리 부모의 역할은 이 안전한 사회에 좋은 규칙과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들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다음에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 또 시작이네 하고 머리를 감싸주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수업 시작이군.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교육과정의 일부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 교실에서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